안녕하세요. 미국 연준이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란 한 번에 기준금리를 75bp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0.75%포인트를 올렸다는 것이죠. 현재까지의 나스닥을 정리해보면 금요일에 예상치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면서 FOMC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시장은 무너져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했습니다. 차트를 해석해보자면 이미 공포로 인해 증시가 무너졌고 악재가 확정되자 반등한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다가올 어둠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인 한계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한계기업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게 조금은 관심이 덜한 한계기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Interest Coverage Ratio라고 합니다. Interest는 이자를 말하죠.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크면 이자를 보상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1 미만이라면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실한 기업이라면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커야 하겠죠.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을 텐데 그 돈으로 자금 조달을 했던 금융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일반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가계부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죠. 그러면 그 대출은 은행으로부터 나옵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죠. 은행한테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수입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 대출도 갚고 이자도 갚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근로소득으로 부동산의 대출 이자조차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적자라고 하죠. 그리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원금도 갚아야 하는데 이자조차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점점 더 빚이 쌓이겠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파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금리가 낮았다면 그래도 이자 부담이 작으니까 버틸만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자 비용도 커지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개념이 기업에서는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내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원금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기업이 수입해서 이자 비용을 얼마까지 커버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거죠. 금리가 낮을 때는 버틸만 하겠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비용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고정금리로 빌린 대출은 뭐 어찌어찌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출을 이어서 받을 때는 분명히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줘야 될 것입니다. 원래부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그 높아진 금리와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적자가 난다는 뜻입니다. 저금리 때는 이런 한계기업들이 좀비처럼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한계기업의 좀비화 현상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저금리 때는 산소호흡기 달고 버틸 수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게 순환하면서 망할 기업은 망하고 잘 될 기업은 잘 되고 그러면서 자본이 분배되는 거잖아요. 좀 더 효율적인 기업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이 한계 기업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였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이 만성적으로 시장에 잔존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한계 기업들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자도 못 갚는 거잖아요.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영업능력의 근본적 개선이 힘든 기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020년 3분기 상장 기업들의 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 기업이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죠. 40%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갑게 얘기를 하면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기업들조차 그동안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원래대로였다면은 벌써부터 진작에 망했어야 할 기업들이 산소호흡기 달고 살아있었다는 거죠. 초저금리 기조하에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심리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계 기업들이 망할 때마다 경제에 조금씩은 충격이 있겠죠. 부담이 있을 겁니다. 어느 한 기업이 망하면 거기에 실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테고, 기업이 청산되는 과정에서도 크거나 작게 경제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미뤄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곧 병원 가기 싫어서, 조기 진료 받기 싫어서 미루다가 병을 키우게 되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초저금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환경에 조금이라도 적합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저금리 기조 하에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기업의 영업 능력이 더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다. 이 말은 초저금리인데도 그 환경에서 허덕이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생존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너무 초저금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 있었던 거죠.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낮은 초저금리에서도 그걸 못 따라가는 영업 능력을 갖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금리가 오르면 바로 파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초저금리에서도 영업 능력이 더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 기업의 구조 개혁은 예정된 미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에서도 영업 능력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한계 기업의 구조 개혁은 예정된 건데, 지금은 초저금리도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 초저금리 상태에서도 못 버틸 텐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더욱 못 버티죠.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이야기들이지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도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40%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2020년 3분기 당시에도 저금리잖아요. 금리는 최근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저금리입니다. 이때도 이자를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이 40%를 넘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요 40%를 훨씬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도 안 올릴 수가 없죠. 미국이 자신의 경제를 살펴보면서 경기가 탄탄하다는 걸 확인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국의 상황을 고려한 거지만은 다른 국가들을 고려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국가들의 경기가 어떤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자국의 경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서 같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무너지는데 경기 부양은 못하고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질질질질 끌려가며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는 더 파탄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보통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부실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그래서 잠재적이라는 말이 이제는 탈락되면서 진짜로 레알 부실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기의 로직은 이렇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그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망하는 기업들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은 피할 수 없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뉴스 기사에서는 더 암울한 얘기를 하는데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니까 요것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자도 오르니까 부담이 되는데 원자재 가격도 오르니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 위기가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폐업하고 도산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겨우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애초에 이미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면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세 줄 요약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Interest Coverage Ratio로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2020년 3분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었던 기업은 무려 4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로직은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안 그래도 한계 기업들이 많았는데 추가로 한계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잠재적인 부실 기업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